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그 보도 보시면은 TSMC마저도 예상보다 나쁜 레비뉴 기록할 것 같다. 이런 거는 2년 만에 처음이다. 23년에 최소 10% 정도 투자 지출을 줄일 것 같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 지출을 더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반도체 수요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일 나온 반도체 분야 매우 중요한 뉴스 아닌가 보여지고요. 사진처럼 대략 한 달 전에 마이크론은 이미 그 최근 분기 적자 전환을 발표를 했고요. 다음 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이죠.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속보치 발표할 때 대략 한 8년 만에 최대 이익 감소할 것 같다고 이렇게 그 예고를 했습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그 보시는 것처럼 4분기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23년에 적자 규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불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거를 SIA 매우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그다음에 WSTS 이 기관은 전체 그 반도체 거래 실적 그 집계에서 아주 잘 발표합니다. 이거 최근 발표된 자료를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반도체 불황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결론부터 정리를 하면은 반도체 불황은 아시아에서 22년 7월경 시작됐고 세계로 확산된 거는 대략 한 9월부터 22년 9월부터 전 세계 반도체 경기 후퇴 시작됐고 메모리 섹터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메모리 섹터를 중심으로 가속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메모리를 넘어서 반도체 전 부문으로 이게 불황이 확대될지 현재는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제 그 불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로 확대될지 이게 지금 그 쟁점인 것 같습니다. SIA가 11월 세계 반도체 시장 리포트 발표를 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그 한국의 어저께 한국 그 산자부가 발표한 것은 12월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입했다는 것은 글로벌 전체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또 뭐 하여튼 그 반도체 그 매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저게 바로.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취합해서 SIA가 최근 자료 발표한 게 11월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세계 반도체 거래는 대략 한 455억 달러라는데 이게 10월보다는 마이너스 2.9% 줄었고 즉 전월비 마이너스 2.9%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9.2% 감소한 숫자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11월까지 상황을 전년비 이어 투 이어 베이스로 살펴보면은 미주 지역은 플러스 5.2% 성장했고 유럽도 플러스 4.5% 성장했고 일본도 플러스 1.2% 성장을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마이너스 13.9% 폭삭. 엄청납니다. 이거. 중공은 마이너스 21.2%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월비 만스 투 만스 데이터로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는 겁니다. 미주도 마이너스 1.4, 유럽도 마이너스 1, 일본도 마이너스 1.2%,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이너스 3%, 중국은 마이너스 5.3%.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지금 점점 그러니까 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계 반도체 수요는 22년 9월부터 감소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9월경에 전년비 한 마이너스 3%를 감소됐는데 11월 현재 감소세가 가속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지났지만은 WSTS가 지난 11월 말에 발표한 사실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발표하기를 그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21년에는 26.2% 성장을 했는데 이게 그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죠.
22년에는 성장률이 4.4%로 줄어들 것 같다는 것이고요. 23년에는 마이너스 4.1%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이미 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본 내용인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그 말 현재 22년 세계 반도체 거래 규모가 한 5,8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는데 이걸 이제 섹터별로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날로그 부문은 20.8% 계속 성장했고 센서 부문도 16.3% 성장을 했고 로직 분야도 14.5% 성장을 했는데 유독 메모리 분야만 마이너스 12.6% 꼬라박았다는 겁니다. 또 지역별로도 보면은 미국이 17%나 성장했고 유럽 12.6% 성장, 일본도 10% 성장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마이너스 2%, 중공은 마이너스 21%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22년 상황이고 23년에 지금 현재보다도 22년보다도 한 마이너스 4.1% 감소해서 23년 전체 반도체 거래 규모는 5,570억 달러로 줄어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메모리 섹터가 여전히 직격탄을 맞아서 마이너스 17%나 추가로 더 감소하고 다른 섹터는 지금 그 WSTS 주장은 현재까지의 주장은 대략 한 자릿수는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섹터만 박살난다는 거죠. 23년에도. 그런데 다른 섹터가 과연 한 자릿수 성장을 할지 이거는 두고 볼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3년에 마이너스 7.5% 성장한다. 그러니까 22년에 이미 박살이 났는데 추가 더 박살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지역은 최소한 현상은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중공 중심으로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중공 반도체 시장이 어떤지 요거 이제 더 살펴봤습니다. 21년 중공의 반도체 거래가 한 1,925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거래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저 의미는 그러니까 거래 규모가 저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중공이. 그래서 중공 22년 11월 반도체 거래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134억 달러였다고 하고요. 이게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21.3% 줄어든 거라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그 중공 11월 총 수출은 지난번 나왔지 않습니까? 내일 12월 총 수출이 발표되죠. 그래서 이미 지난 데이터지만은 중공이 11월 총 수출이 마이너스 8.7% 감소할 때 IC 분야 수출 여기 이제 반도체가 포함되니까 마이너스 11.7%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중공 수출 감소를 리딩하는 게 어디냐? 바로 IC 분야, 즉 반도체 분야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중공 11월 총 수입이 마이너스 10.6% 줄어들 때 반도체 수입은 마이너스 30.5% 그냥 3분의 1 토막 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의 반도체 거래는 22년 7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중공 수출 통제한 10월부터 가속됐다. 달이 갈수록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을 다 이제 종합하면은 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반도체 불황은 중공에서 22년 7월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계 시장으로 확산된 거는 22년 9월부터 아니냐. 메모리 섹터를 중심으로 불황이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23년에는 메모리 섹터를 넘어서 반도체 전 부문으로 불황이 확대되고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지 요걸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상황을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거래 대금 규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수출이 7월부터 전년비 마이너스 13.5% 줄었습니다. 즉 중공 반도체 시장 죽는 거하고 거의 정확하게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죠. 저 데이터는 12월 어제 발표된 산자부 데이터를 반영해서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마이너스 13.5% 메모리 분야가요. 메모리 분야니까 결국 D램이 주도했겠죠. 예, 메모리 중에 가장 큰 부분이 D램이니까. 그 다음에 11월 마이너스 49.7%, 12월에 마이너스 47.2%, 거의 뭐 반토막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수출, 메모리 말고 반도체 전체 수출 보면은 8월부터 이제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7.8%, 11월에 마이너스 29.8%, 12월에 마이너스 27.8%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불황이 한국에게 미치는 경로는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준공 수출 급감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자보가 발표한 12월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다시 그 그림을 여러 가지로 그려봤다는 뜻입니다. 그 그림나 이어지는 그림이 분기별 메모리 감소 추세 보시면 이거 확인하죠. 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세는 둔화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월별 그림을 봤을 때 12월에 D램 메모리 수출이 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거는 연말 효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22년 4분기 D램 수출 숫자 63.4억 달러 4분기입니다. 요거는 21년 4분기 1년 전보다 1년 전에는 114억 달러였으니까 대략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그 감소율이 거의 뭐 마이너스 49% 7%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수출을 비교적 크게 증가해서 최근에는 뭐 11월에는 메모리 수출 뭐 규모를 축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수출 규모가 비슷하다. 이 말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엄청 컸다는 뜻입니다. 엄청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과거 그림을 보면은 확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되는 것이 이 시스템 반도체도 7월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월비 하락하고 있어서 만약에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23년 2분기 쯤에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전년비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격도 보면은 D램 스팟 가격 추세 보면은 12월 중에 횡보하다가 오르는 것 같았지만 저거 이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거 횡보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스팟 가격도. 그 고정거래 가격도 어제 산자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반등의 조짐이 아직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무역수지 적자 추세 이어지는 거 하고 반도체 부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것 죄송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이걸 이제 같이 그려봤는데 쭉 보시면 최근 그러니까 4분기 되면서 반도체 부문 무역수지 흑자 줄어드는 거 하고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늘어나는 거 하고 여기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확인되죠? 확인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만 TSMC 그동안 홀로 상승했는데 드디어 이제 기대 이하 실적 발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출도 드디어 축소한다는 것인데 뭐 소폭이지만 한 10% 정도 이게 이제 거듭 나온 이야기지만은 지금 반도체의 전방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제품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수출 데이터 보면은 가전 섹터가 마이너스 50%입니다. 전년 동월비. 그래서 아직 열을 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게 바로 반도체의 전방 수요, 즉 전자제품 수요가 감소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뭐 간단하죠.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 하락했다. 그다음에 고금리로 이자 비용 늘었다. 이게 전부 다 실질 소득 감소라는 겁니다. 시장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지금 물가 상승 안 하고 금리 안 오르는 곳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 감소했다 이겁니다. 소득 감소했으니까 소비 감소하고요. 그러면 내구적인 전자기기 수요 감소로 연결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는 메모리 이외에 다른 반도체 영역으로 이제 불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미국 중공 간의 칩 워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 워 이거 기술 전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 같죠. 메카시까지 등판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에 의해서 메카시까지
등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영향이 단기에는 이 반도체 불황 더 심화시키겠죠. 예? 중공 수요가 팍 줄어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국 칩앤사이언스법 이후에 민간 투자 부문이 미국 16개 주에서 반도체 분야에만 대략 한 2천억 달러 지금 투자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소한 4만 개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고 지금 친환경 반도체 프로젝트 한 40개 정도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거 요약해 놓은 그 표 한번 보시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처를 제가 한번 봤더니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TSMC가 400억 달러, 인텔이 200억 달러, 마이크론이 그 두 건인데 350억 달러, 대략 삼성전자 2배가 넘네요. 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건이 390억 달러 이렇습니다. 예, 다른 것도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반도체만 저렇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2차전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제조업 부흥 투자가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 부흥 투자. 예.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늘의 투자는 내일의 성장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